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산재 사건의 두 가지 축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중 업무상 질병 산재 사건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지 업무 절차의 흐름을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상 질병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 구분해서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데, 업무상 사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각종 넘어짐, 떨어짐, 배임 등과 같은 말 그대로 사고성 재해를 말합니다. 반면 업무상 질병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고와 다르게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심장질환 등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해당되는 과로사 사건 등을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그 과정에서 장기간 누적된 유해물질로 인해서 수년간 그 잠복기를 거쳐서 발생한 각종 암, 그리고 폐질환, 그리고 백혈병 등과 같은 사건 등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기간 신체 부담 작업에 노출되어 발생한 근골격계성 질환도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적 스트레스 또는 직장 내 업무 활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자살 등의 경우에도 사고가 아닌 업무성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조사 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재해조사팀에서 사고의 육하 원칙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만 하면 쉽게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이 업무 수행 중이었는지, 사업주의 지배 범위 하에서 발생한 사고였는지 등 업무와의 인과성만 조사하면 쉽게 그 결론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팀에서 재해자의 신청서를 바탕으로 사업장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받아서 사실 확인 후 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받아서 쉽게 산재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업무상 질병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해자 측 주장사항을 확인한 후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보내서 재해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통해서 확인된 회사 측 주장과 재해자 측 주장이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재해조사 담당자가 취합된 자료를 통해서 재해조사서를 작성한 후 조사 단계는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있다면 추가로 재해자 측에 질문지를 보내서 주장사항에 대한 입증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고, 업무에 따라서는 사업장에 반론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등 쌍방의 주장을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업무상 질병 사건은 과로에 대한 입증 자료, 그리고 업무 내용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입증 자료, 그리고 개인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건강 상태에 대한 입증 자료 수집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량이나 조사 기간이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질병 산재 사건에 대한 조사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 사건은 과로와 스트레스 사항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과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분석이 주된 사항이고, 스트레스 사항의 경우에는 업무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업무량, 업무 강도, 업무 환경, 업무 난이도, 그리고 책임감의 정도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대한 세부 조사 등 보다 디테일한 업무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위한 그 준비 과정에서 재해자 측 입장에서는 미리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한 자료 확보와 유리한 관점을 정립한 후에 접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된 직업성 질병과 같은 암, 그리고 백혈병, 그리고 폐질환 등과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해당 병명이 수년간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진행 경과에 대한 병원 자료 분석도 중요하고, 재해자의 근무했던 그 작업 환경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석 작업은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군별로 조사된 직업 환경에 대한 각종 논문 자료까지 발췌해서 분석해야 하는 경우도 많으니, 미리 산재전문노무사의 상담을 통해서 주장 논리 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 산재 사건의 경우에는 근무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상병 부위와 작업력 간의 인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 자세와 신체 부담 정도 등을 자세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막연히 힘든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작업 자세별, 그리고 공정별, 그리고 기간별로 세부적인 그 힘든 작업의 경과, 그리고 작업 동영상 또는 사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조사의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와 그 준비 서류 등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주제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해당 영상들은 모두 제가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니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질병 사건은 최종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업무상 질병 산재 사건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해조사팀에서 조사된 자료를 업무상 질병 사건을 최종 심의 의결하는 기관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송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부된 날로부터 평균 한 1개월 전으로 최종 심사하는 날짜가 지정되게 되고, 이처럼 지정된 날짜에 회의가 개최되어 최종 위원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심사위원이 회의를 통해서 다수결로 심리 의결하게 되는데,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다시 지사로 송부하면 지사에서 바로 산재 근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사건은 종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는 구술 심리 절차가 있는데, 이를 반드시 참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그 설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유튜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질병 산재 사건을 승인받기 위한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질병 사건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경우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주장만 하면 쉽게 산재 처리될 수 있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 사건의 경우에는 발생한 질병 또는 사망의 원인에 해당하는 그 진단명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큰 숙제를 오롯이 산재 노동자 또는 유가족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증 책임이 법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기 전에 충분히 주장할 사항을 주요 쟁점별로 정리하고, 그리고 정리된 자료에 대한 입증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사건 관련 다양한 법리와 각종 지침들을 준비한 후에 접수하면 산재 승인의 가능성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업무상 질병 산재 사건의 진행 절차와 조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